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자폐성향 있는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저도 매일매일 아이들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 껴안기 요법인데요. 영어로는 뭐 홀딩 테라피라고도 얘기하고 터치 테라피, 뭐 스퀴시 테라피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보편적인 거는 뭐 허그 테라피 또는 홀딩 테라피라고 많이 예전부터도 알려져 왔던 치료가 이제 껴안기인데요. 사실 껴안기가 굉장히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저는 너무 잘 알죠. 왜 그러냐면 아이를 힘있게 안아주는 건데 자폐성향 있는 아이들, 자폐 아이들은 그 힘에 대한 거, 힘이 느껴지고 접촉면이 넓은 것에 대해서 감각 수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 요소, 접촉면이 넓고 관절도 구부리게 되고 힘이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각 수용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이 사실 자폐 성향을 더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 발달을 더 지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정상 발달 아동들은 그렇게 안는다고 해서 그 정도로 거부하진 않아요. 보통 정상 발달 아동들을 누가 딱 안으면 살피고 뭔가 생각해보고 그 정도로 불편한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아니면 울기도 하고 자기 빠져나오려고 시도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일단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딱 이제 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지는 이유는 일단 그 감각이 많이 낯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정 조절, 감정 표현 능력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요만큼 낯선데 표현 방식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폐 성향 중에 텐트럼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 자폐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정 조절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껴안기는 굉장히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왜 많이들 안 알려줬고 안 행해지고 있느냐. 그거는 요즘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사실 아이들을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를 했는데 아이가 운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따라오나요? 네, 아동학대. 이런 단어가 너무 쉽게 따라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껴안기가 너무 필요한데 사실 이거를 계속 하세요. 하면 아이가 좋아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껴안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껴안기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껴안기 하면서 뭐 아이들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고 저희 방향대로 잘 따라오시는 부모님들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도 계속 껴안기는 실시하시고 껴안기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껴안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터치아이TV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껴안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왜 애를 불편하게 해? 왜 애가 우는데 왜 그래도 안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잘못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 중에 껴안기를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닌데 했는데 막 실핏줄이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놀랬죠,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힘을 잘 안 써본 거예요. 자, 혈관은 탄력이 있어요. 그쵸? 혈관은. 그래서 힘을 줬다 뺐다 어떤 몸을 움직이면서 그런 압력과 그런 진동에 의해서 이 수축 이완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힘을 이렇게 딱 줬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실핏줄이 확 터지지 않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는 힘을 평상시에 잘 안 썼어요. 안 쓰다가 힘을 주도록 하니까 힘을 쓰니까 그 혈관이 그렇게 수축 이완을 통해서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쉽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쵸, 실핏줄 터지면 뭐 깜짝 놀래고 그러죠. 근데 그 실핏줄 터졌던 친구들이 몸을 계속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힘쓰고 껴안기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힘을 쓰더라도 실핏줄이 안 터지게 돼요. 그만큼 혈관이 이제 탄력적으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도 껴안기는 중요하게 하지만 터치아이 내에서도 껴안기는 사실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실핏줄이 터지거나 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를 의심을 하시고 뭐 신고나 민원 넣으시면 사실 그 이후 과정이 참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껴안기법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아프나 이제 이러한 부수적인 마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권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껴안기 조금 이번 영상에는 좀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껴안기는 나중에 꼭 책 한 권 이상으로 그 효과가 어떠한지 왜 해야 되고 그거를 꼭 책으로 써낼 거예요. 네, 기다려주시고. 네. 껴안기는 뭐냐면, 껴안기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신체와 신체가 넓은 면적이 접촉이 이루어져요. 우리 이 피부에는 정말 많은 신경세포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접촉을 하면 그 신경세포들이 감각을 수용해서 뇌와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면 넓은 면적을 접촉하면 그만큼 감각 수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껴안기는 우리가 힘있게 앉잖아요. 그럼 힘있게 앉으면 힘이 느껴져요. 힘은 일단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몸으로 느껴야 돼요. 철저하게 몸으로 느껴지는 게 힘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시각추구가 있거나 청각추구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해요. 귀로 듣는 게 익숙한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데 몸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이 힘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스킨십을 할 때 익숙한 스킨십은 괜찮아 하고, 그냥 부드럽고 힘이 안 느껴지는 스킨십은 괜찮아 하는데, 조금 꾹꾹 눌러주거나 무게감이 느껴지게 친구랑 조금 더 이제 햄버거 놀이 하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짓궂게 놀면 막 거부가 엄청 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역시나 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힘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힘을 잘 인식하고 내 몸의 구석구석에 힘을 어떻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신체와 신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대소근육 발달이고 감각 통합이에요. 힘을 인지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으로 힘을 잘 조절하고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주의 집중력에도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영역들을 훨씬 더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게 감각과 감정이고, 또 감각 영역에서 이렇게 힘을 느끼는 과정에서 적절한 압박감과 진동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껴안기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껴안기는 힘이 느끼게 해주는데, 아이가 이제 버둥버둥 거리죠. 빠져나오려고 할 때 자기가 힘을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쓰는데 반대쪽에서 붙들고 있으면 그 반작용에 의해서 본인이 힘을 쓰는 방향에,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밀면,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해서도 힘이 느껴지죠. 그쵸? 그러면서 힘의 방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위에 접촉이 있고 어느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지를, 이 신체 인식이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인식도 건강해지고 몸도 더 잘 쓰게 되고, 내 몸에 더 잘 집중하는, 나의 의식이 나한테 훨씬 더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한 껴안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제가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수업을 했지만, 껴안기를 할수록 관계 형성이, 라포 형성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 접촉에는 껴안기를 안 한 친구들은요, 제가 들어가도 그냥 돌아다니고 반응도 없고 불러도 반응 안 하고 하는데, 껴안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바라보는 게 다르고, 보면서 생각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신체 접촉은 아이들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줘요. 우리 아이들이 막 불안해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불안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접촉에 대해서, 그 감각, 몸 감각 수용에 대한 거부지, 아이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스킨십이 보통은 우리가 3분에서 5분 정도 하기도 하고, 짧게는 1, 2분 정도 하는데, 스킨십이 길면 길수록 신체 내에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이 발생이 돼요. 옥시토신이 충분히 이렇게 길게 발생이 되면 이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챗GPT의 그 껴안기 홀딩 테라피에 이제 효과 치면 또 야무지게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자폐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은 이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껴안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사실 많이 올려놨어요. 기본 자세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구부린 상태 이렇게 있잖아요. 엄마를 마주보고
엄마 가슴을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다리 좀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거 기본 자세로도 충분히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표정은 살짝 웃는 상태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엄마가 날 안고 있네. 왜 안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안으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볼까? 나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빠져나와야 될까? 말로 표현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이렇게 아이가 지금 현재 자기 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해서도 생각하고 이 상황과 관련돼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발한 사고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만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과정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 나랑 같이 있는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또는 여기 먹을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그냥 가져가야 될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게 다 상황 이해가 되고 언어 발달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껴안기니까요. 껴안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궁금해 하신 것들 더 나눌 건데요. 껴안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낌없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답변도 드리고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